자, 시민불복종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민불복종. 자, 시민불복종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면 시민불복종. 뭐 준법은 다 아시죠? 법을 잘 준수하는 거. 시민불복종은 정의롭지 못한 법을 고치기 위한 의도적 위법행위가 되겠습니다. 위법행위예요, 위법행위. 법을 어기는 행위죠.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바꾸는 것을 시민불복종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간디의 시민불복종이죠. 간디는 어디 사람? 인도 사람. 인도에 살던 간디는 영국 정부가 인도를 식민지한 현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이 어떻게 합니까? 영국이 소금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소금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소금에 관한 것은 영국 정부가 다 관리를 하는 것이지 민간에서 함부로 소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영국에서 소금법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 사람들이 함부로 소금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간디가 그래서 소금 대행진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바닷가에 가서 직접 소금을 만들어 먹는 퍼포먼스를 벌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국 정부가 간디를 잡아가고 간디가 잡혀가니까 그 후에는 이제 제자들이 또 소금 행진을 하고 또 제자를 잡아가고 또 그러면 잡혀간 사람들의 제자들이 또 하고 해가지고 결국에서는 영국에서 이 소금법을 이제 다 철폐하게 되죠. 영국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대표적인 뭐다? 시민불복종이죠. 시민불복종. 자, 시민불복종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몇 사람이 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자, 소로는 이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뭐냐면 개인의 양심이에요. 다른 근거 필요 없어요. 개인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법을 넘어선 개인의 양심이 최종 판단의 근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된다? 인간. 뭘 지닌 인간? 양심을 지닌 인간.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된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보다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하다? 개인의 양심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 소로는 어떻게 살았냐면 미국 사람이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멕시코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뭐 명분이 없는 전쟁이었어요. 석유를 둘러싼 뭐 그런 전쟁이었는데 그래서 소로는 뭐예요? 나는 이런 부당한 전쟁을 벌이는 정부에 돈을 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뭐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오두막 짓고 살고 막 이러죠. 이제 뭐 그런 약간 지금으로 보면 괴짜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 윤리 교과서에 등장을 합니다. 유명한 책은 그 소로의 월든이라는 책이 있어요. 역시 뭐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소로의 기준은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뭐가 기준이다? 개인의 양심이다. 우리 모두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다. 소로의 입장. 그래서 준법의식보다 개인의 양심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드워킨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아직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출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제가 봤을 때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한번 좀 볼게요. 드워킨의 시민복종의 기준은 헌법 정신입니다. 뭐다? 헌법 정신. 그래서 헌법 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 의심스러운 법률이라면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드워킨은 출제 가능성이 별로 높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헌법 정신을 기준으로 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1조에 나타나 있는 것이 어떤 헌법 정신이겠죠. 이러한 국민주권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뭐 그것은 불복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근데 출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 그 다음 롤스가 중요합니다. 롤스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롤스 별표 100개. 자, 소로랑 잘 비교돼서 출제가 되는데요. 소로의 기준은 뭐였죠? 개인의 양심이었습니다. 자, 근데 롤스는 시민불복종이 양심적 행동인 것은 맞지만 그 양심이 정당화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뭐가 근거가 된다? 공유된 정의관이 기준입니다. 공유된 정의관. 혼자만의 양심으로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시민불복종이 양심적 행동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양심만 가지고 정당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준은 뭐다? 공유된 정의관입니다. 공유된 정의관. 이 공유된 정의관이 과연 뭐냐? 공유된 정의관이 바로 정의의 원칙이에요. 공유된 정의관은 바로 뭐라고요? 정의의 원칙. 그 중에서 1원칙은 뭐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리고 또 이 원칙의 두 번째 부분이 무슨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요게 공유된 정의관입니다. 여러분 근데 뭐가 하나 빠졌죠? 선생님 뭐가 하나 빠졌는데요?
2-1인 차등의 원칙은 빠져 있습니다. 자, 왜 빠졌냐면, 자, 시민불복종의 기준의 차등의 원칙은 왜 제외됐냐? 2-1 차등의 원칙은, 여러분 차등의 원칙은 뭐였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줄 때 불평등이 정당하다였죠. 근데 최소 수혜자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줘야 그게 최대 혜택인지 사실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최소 수혜자에게 혜택을 줘야 최대 혜택인가? 그래서 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은 이 저항의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등의 원칙은 위반 여부가 판단이 애매해요. 위반 여부 판단이 어렵기에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준에 아님. 제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차등의 원칙을 제외한 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2-2 원칙인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이것이 시민불복종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위반했다고 무조건 시민불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저한 위배입니다. 현저한 위배에 국한시킨다. 현저한 위배에 국한시킨다는 것은 작은 부정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부정의는 대상이 아님. 뭐의 대상?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저한 위반. 심각한 부정의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작은 부정의는 대상이 아닙니다. 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롤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법과 정책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민불복종에 이제 밑에 이제 정당화 조건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롤스가 강조하는 정당화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좀 더 가보면 그리고 또 시민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불복종을 나타낸 것이다. 자, 법에 대한 충실성이 뭐냐면은 이게 중요한데 법에 대한 충실성은 국가체제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국가체제, 법체계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국가체제와 법체계를 뭐한다? 존중하는 것이다. 국가체제, 법체계를 존중한 것을 법에 대한 충실성이라고 합니다. 자, 법의 충실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국가체제, 법체계를 존중한다는 건데 자, 시민불복종은 어쨌든 위법행위입니다. 법을 뭐 하는 거예요? 어기는 거죠. 법을 어기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정의한 법은 어기지만 국가체제 전체를 이 국가는 다 필요 없어! 라고 국가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시민불복종은 위법행위입니다. 시민불복종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부정의한 법을 어기는 거지만 그 부정의한 법 하나를 어기는 것이지 그 나라 법체계 전체를 부정하거나 국가체제 자체를 전복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뭐다? 법의 충실성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체제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건 참고로 뭘까요? 체제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건 혁명입니다. 자, 롤스는 혁명과 시민불복종을 구분하는데 체제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건 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롤스는 혁명과 시민불복종을 구분해요. 혁명과 시민불복종을 구분한다. 자, 혁명은 뭐예요? 혁명은 사회체제를 뒤엎는 거예요. 사회체제 자체, 사회 자체를 뒤엎는 거야. 사회체제를 변혁하는 걸 혁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민불복종은 뭐예요?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변혁하는 거예요. 법과 사회 전체를 뒤엎는 게 아니에요. 법과 정책을 변혁하는 거죠. 그래서 롤스는 이거 두 개를 뭐하고 있다? 구분하고 있다는 것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혁명과 시민불복종을 구분해요. 또 좀 더 얘기해보면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 자,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뭐냐면 정의로운 사회예요. 정의로운 사회인데 종종 부정의가 일어나는 사회예요. 정의 원칙이 어느 정도 지켜지는데 종종 그 정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는 사회. 그게 거의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여기서 시민불복종을 합니다. 시민불복종. 자, 롤스 계속 말씀드리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을 하는 거예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자, 그런데 아예 부정의한 사회가 있을 수 있어요. 아예 부정의한 사회. 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독재자들이 통치하던 시기에 뭐 전두환 아저씨 이런 사람들이 통치하던 시기. 그럴 때 시민불복종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예 부정의한 사회에서는 뭐 해야 돼? 사회체제를 아예 뒤엎어버려야 돼. 그래서 부정의한 사회에서는 아예 뭐 한다? 혁명이 필요합니다. 혁명.
그래서 롤스는 이렇게 시민불복종과 뭐를 구분하고 있다? 혁명을 구분하고 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민불복종의 일방적 정당화 조건인데 여러분 뭐 이거는 롤스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누구의 입장? 롤스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롤스의 입장인데 자,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적이 정당화해야 돼요. 즉 공익을 위해서 해야 돼요. 공익성이야, 공익성.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폭력을 쓰면 안 돼요. 비폭력성. 참고로 소로 같은 경우는 비폭력성을 꼭 강조하진 않습니다. 소로는 시민불복종과 혁명을 구분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 정당화 조건은 롤스의 입장으로만 알아두세요. 자, 비폭력성. 그리고 또 뭐다?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된다. 합법적인 방법을 다 쓰고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자, 그리고 뭐 해야 돼? 처벌을 감수해야 돼요. 왜 처벌을 감수하냐면 법의 충실성을 따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민불복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시민불복종으로 인해서 어떤 뭐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서 책임진다 이런 게 아니라 법의 충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벌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여기 뭐도 있다고? 자, 플러스 뭐도 있을까요? 플러스 법의 충실성을 지켜야 됩니다. 법의 충실성. 또 지켜야 되고 또 뭐도 있었냐면 성공 가능성도 있어야 돼요. 성공 가능성. 그래서 법의 충실성과 성공 가능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당화 조건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입장으로 보시라고요? 롤스의 입장으로 보셔라. 소로는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로는 왜? 혁명과 시민불복종을 구분해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자, 싱어도 보도록 할게요. 싱어는 이번 2021학년도 6월 모평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어는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물론 처음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매우 쉽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싱어도 잘 알아두겠습니다. 자, 싱어는 뭐를 통해서 시민불복종을 판단하냐면 공리주의적 계산을 통해서. 자, 그 공리주의적 계산이 뭐냐? 자, 시민불복종의 결과가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뭘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시민불복종에 의한 이익과 손해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익이라면 어떤 게 있겠어요? 어떤 그 사회의 부정의한 법들을 없애가지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근데 손해는 뭐가 있겠어요? 시민불복종을 하면서 어쨌든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니까 사회 질서에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불복종으로 인한 혜택과 손해를 잘 계산을 하고 그래서 뭐 또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성공이 가능할지 성공 가능성 등을 뭘로써? 공리주의적 계산, 즉 뭐야? 유용성을 계산하는 거죠. 유용성을 계산. 해가지고 판단하는 건 누구의 입장? 싱어의 입장입니다. 싱어의 입장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될 건 누구? 롤스의 입장입니다. 자, 이 롤스의 입장 잘 알아두시고 소로는 간단했죠?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두어키는 헌법 정신. 근데 두어키는 아직까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출제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소로와 롤스가 메인이라고 잘 기억해 두시고 그 중에서도 롤스가 가장 메인입니다. 자, 개념 정리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